사기꾼, 그리고 나에게 피해를 준 범죄자가 지금 어디에 수감이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교도소에서 영치금을 쌓아두고 편안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 어떤 경우 채무자가 교도소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는데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없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의 이런 모든 궁금증을 지금부터 돈도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고려해도 안 될 때는 이성훈TV 선불 없는 무료 의뢰 이성훈TV. 안녕하십니까,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사기 피해자 분들 같은 경우 정말 한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과 재산을 사기꾼들에게 모두 빼앗겨 버리죠. 사기 피해나 돈을 떼이는 일이 발생하면 시리에 빠져서 힘들게 살아가거나 또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와 반대로 죄를 지은 사기 범죄자들은 교도소에 들어가면 영치금을 쌓아두고 편안하게 지내기도 하죠. 그리고 얼마 전 뉴스에서도 나왔다시피 교도소의 식단을 보면 아주 맛있고 푸짐하게 나오다 보니 이제 범죄자들은 건강까지 챙겨서 출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기꾼이 지금 어디에 수감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영치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만 가능하다면 최소한 편안하게 깜빵 생활을 하지 못하게끔은 만들 수도 있겠죠. 자, 또 어떤 경우 채무자 주소지에 방문을 하거나 주변의 소문을 들어보니 채무자가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갔다는 말이 들리기도 합니다. 돈을 받아내기 위해선 최소한 사기꾼이나 채무자가 수감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밖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총 3가지의 방법 정도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중 가장 쉽고 편하게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만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간단한 용어 몇 가지만 먼저 알아보고 가시죠. 우리가 평소에도 자주 쓰고 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용어들을 확실하게 알아두면 나중에 채권자 여러분들이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아주 중요하게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죠. 자, 첫 번째로 고소인이라는 말은 사기 피해, 폭행 피해 등 각종 범죄 피해를 당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상대방, 즉 가해자를 조사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사람이죠. 그럼 반대로 피고소인은 고소를 당한 사람일 것입니다. 보통 피고소인과 피의자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고소인은 그냥 단순히 고소를 당하기만 하면 피고소인이 되는 것일 뿐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럼 두 번째, 피의자와 피고인은 무슨 말일까요? 쉽게 예를 들어 A가 B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럼 당연히 A는 고소인, B는 피고소인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경찰에서 피고소인 B를 소환하여 조사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의심을 받는다는 뜻으로 피의자라고 부르죠. 그럼 그 이후에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담당 검사님이 사건 기록을 보고 형법상 범죄 행위가 있고 또한 피의자를 처벌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들게 되면 공소, 즉 재판에 넘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는 피의자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고소인, 피고소인, 피의자, 피고인이라는 용어가 헷갈릴 일은 없겠죠. 세 번째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입니다. 보통 수감자, 수형자, 수용자, 재소자, 죄수 등 진짜 부르는 사람마다도 다양하게 부르기도 하죠. 그럼 이제부터 추심을 위해서는 하나의 용어로 통일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수용자와 수감자는 같은 뜻으로 구치소와 교도소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자는 형사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자입니다. 흔히 기결수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와 다르게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아직 최종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미결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쉽게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수용자 또는 수감자로 부르면 되겠죠. 참고적으로 법률이나 각종 양식에 수용자라고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자라고 통일해서 쓰는 편이 나중에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아주 좋을 것입니다. 자, 참고로 수용자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가슴에 부착된 명찰 색깔이 다르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보셨다시피 사형수의 명찰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조직폭력배나 5대 강력범죄, 그리고 관심 대상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명찰을 달게 되죠. 또 마약범죄 수용자는 파란색 명찰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웃기지도 않는 건 사기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일반 경범죄 등과 같은 하얀색 명찰을 착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기 범죄가 모든 범죄 중에 가장 재발률이 높죠. 그리고 상대방이 한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다 가져가 버리고 사람의 인생을 파탄으로 만들어버리는 큰 범죄인데 그냥 단순한 범죄로 취급한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참, 그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기꾼 그리고 돈을 떼먹은 채무자들에게 관대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렇게 용어 정리가 어느 정도 되셨으면 그럼 이제 사기꾼과 돈을 떼먹고 주지 않는 채무자가 어느 교도소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참고적으로 사기꾼이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 간단하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피고인에게 발송된 통지서 등으로 어디에 수감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화면으로 사건 검색창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수감시설로 발송된 내역을 보고 파악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면 수용자의 영치금, 잔액조회 등의 개인정보는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상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수용번호 및 수용기관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죠. 그럼 범죄자의 수용번호를 어떻게 파악하고 또 어디에 수감이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온라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구치소나 교도소 등의 교정시설로 직접 방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돈도 구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 돈도가 직접 구치소에 다녀왔습니다. 그럼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저기 크게 입구가 보이시죠? 그럼 이제 시설 내로 들어가기 전에 안내 편말이 있습니다. 표지판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이곳은 보안상 녹화 촬영이 금지된 지역이라고 크게 적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범죄자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고, 자, 이제 바로 옆에 보이는 민원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용자의 지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인 등록 시에 몇 가지 사항들을 적어서 창구 직원에게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 비치된 메모지를 이용해서 사기꾼이나 채무자의 이름을 적고 생년월일을 기재하십시오. 그리고 수용자와의 관계는 지인이나 채권자라고 기재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추가로 신청하시는 분의 휴대전화번호를 적고 신분증과 함께 창구의 직원에게 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그렇게 하면 직원분이 조회를 해서 수용자가 수감된 곳과 수용번호를 적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사기꾼이 어디에 수감이 되어 있는지 단번에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는 파악한 수용번호로 수감자의 영치금 등 각종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집에서도 편안하게 조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정보들이 조회가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화면을 통하여 조회되는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것 중에 3가지 정도를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그 첫 번째는 출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부분은 확인이 불가합니다. 범죄자가 출소하는 시점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 보니 범죄자의 출소 여부는 조회가 되지 않죠. 하지만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을 통하여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사로 소송 등을 진행하고 판결문 등 집행 권한이 있어야만 수감자 지인 등록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등의 판결문이 없어도 수용자에 대한 지인 등록 및 조회 절차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용정보회사 등 추심 담당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채무자 수용시설을 파악하기 위해서 교정시설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 판결문 등 집행권한과 위임장 그리고 각종 채권 서류를 다 가져가 봐야 검사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추심 담당자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기꾼 등 범죄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 즉 이감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조회 내역에서 수용 정보가 변경되었습니다. 삭제 후 재등록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가 보일 겁니다. 그런 경우에 가장 확실하게 이송 정보를 알아보려면 지인 등록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교정시설에 가서 재등록을 하시고 수감시설 및 수용 번호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모든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수용자가 자신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치소 및 교도소의 수용자는 들어가면서 화면에 보이는 이런 동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수용기관의 정보와 영치금, 잔액 정보에 대해서 모든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정된 사람에게만 공개를 하거나 또는 비공개로 수용자가 지정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확인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렇게 요즘에는 범죄자들이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가도 개인정보와 인권에 대해서 잘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도 나왔다시피 교도소의 수용자들이 방이 좁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일이 있었죠. 판결 내용을 보면 수감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는 이유로 범죄자들에게 수백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다 보니 이제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간 수용자의 개인정보까지도 국가가 정말 잘 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피해자들은 이런 범죄자들의 행방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또한 추심을 해서 돈을 받아내지도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희 돈도가 어떤 곳입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서 받아내는 곳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범죄자인 수용자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수용되고 있는 교도소와 영치금까지 전부 찾는 방법을 돈도 구독자 분들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기 피해자분들 그리고 각종 범죄 피해자분들이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또한 정신적인 충격에서도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경찰, 검찰, 법원이 범죄자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형사상의 문제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저희 돈도는 그 사기꾼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찾아내서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돈을 필히 받아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힘내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